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볼프스부르크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시즌 초반 5경기에서 2무 3패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순위는 아직 중위권 수준이지만 서서히 제 궤도에 올라오면서 중상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단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최근 리그 내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물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특히 홈에서의 득점력은 6경기 13골로 웬만한 상위권 팀 수준이다. 홈에서는 점유율이 60% 가까이 올라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은메차도 최근 2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날카로운 킥과 골 감각을 과시하는 중. 아놀드 등 전반적으로 삼선의 적극적인 득점 가담이 눈에 띈다. 다만 높은 라인으로 인한 수비 리스크는 있다. 기본적으로 리그의 성향이 다득점을 추구하는 팀이 많은지라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잦다. 상대인 도르트문트도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볼프스부르크의 수비력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 잘 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치렀던 2경기에서는 모두 멀티 실점을 내준 바 있다. 도르트문트 보움을 대파하면서 리그와 챔스 모두 순항하는 분위기. 이전 경기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볍게 승리를 따냈다. 수비 뎁스는 상당히 빈약한 상황. 게레이로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볼프의 부상으로 라이트백에는 여전히 구멍이 심한 상태. 결국 쥘레를 라이트백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경기에서는 점유율에서 6사 수준으로 압도하면서 거의 찬스를 내주지 않았지만 쥘레의 느린 민첩성이 측면 수비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 리스크도 제일 크다. 이전 경기에서 유효 슈팅 3개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 무코코가 챔스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중앙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많은 찬스를 잡는 모습이었다. 게에이르의 등장으로 팀 사정상 레프트백으로 나왔던 아자르도 조커 카드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 경기에서는 주장 로이스도 복귀전을 치르면서 공격 옵션은 상당히 다양해졌다. 코멘트 도르트문트의 우세를 점친다. 일단 중앙 전력에서 도르트문트가 상대를 앞서는 경우가 많으며 볼프스부르크가 최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실점 제어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의 홈 득점력은 리그 내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고 도르트문트도 수비 뎁스가 상당히 빈약해진 상황입니다. 오버를 주력으로 삼아도 충분히 확률을 보장할 수 있는 경기, 추천 배팅 도르트문트 승 2.5 오버. 나폴리 까다로운 상대인 아탈란타도 잡아내면서 리그 1위를 공고히 했다. 주력 윙어인 흐비차가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명단에서 제외되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경기를 잘 치렀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팀 기조가 전진성을 중시하는 스타일. 선제골을 넣더라도 꾸준히 로보트카가 중심인 중원의 개인 기량과 패스워크로 최대한 많은 골을 노린다. 때문에 골이 한 번 터지면 추가골이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전 경기에서도 오시멘이 골을 넣은 지 12분 만에 엘마스의 득점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은 바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장점이 돋보였다. 오시멘이 PK를 내주기는 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한 것이라 필드에서 실점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후반에는 승점을 노리는 상대의 맹공을 메렉과 김민재가 주축이 된 수비진이 잘 막아내는 모습. 전진성이 짙은 공격진 탓에 수비진이 가지는 부하가 꽤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비진이 잘 버텨주고 있다. 엠폴리 사수올로를 잡아내면서 연패 행진을 끊었다. 유벤투스와 아탈란타를 상대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지만 실점률 제어에 성공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 다만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잦다. 12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딱 한 번 멀티 실점을 면했는데 올 시즌 최악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인 토리노와의 경기였다. 올 시즌 나폴리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득점력과 강한 공격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전력. 1대1 대응 능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할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낫다.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나폴리가 최대한 라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역습 커버 시에 수비진이 진인 부하도 꽤 많기 때문. 다만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득점이 3골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전방의 영향력이 떨어져 미드필더인 반디넬리가 2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 상황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기는 힘들다. 코멘트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엠폴리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1대1 대응 능력에서 밀리면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너무 작고 올 시즌 나폴리가 가장 강한 공격 기조와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엠폴리가 노릴 역습의 날카로움도 보장하기 어렵다. 나폴리가 매 경기마다 한 골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득점을 꾸준히 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버를 겸해도 좋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추천 배팅 나폴리 승 3.5 오버. 스페치아 밀란에게도 지면서 최근 3연패를 기록 중. 리그에서 한 달 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권이 18위와는 승점 3점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 한 달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동안 리그에서 기록한 골은 4개의 불우한 상황이었다. 몬차와의 경기에서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등 공격 찬스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물론 홈에서는 6경기 10골로 원정에서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올 시즌 홈에서는 10위 이상의 팀을 만나본 적이 없음은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인 수비 체계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현재 1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올 시즌 홈에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홈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한 번밖에 없다. 최근 우디네세가 득점력이 꽤 주춤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우디네세의 공격력조차 스페치아에게는 버겁다. 우디네세 최근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유럽 대항전 경쟁에서 꽤 조기에 떨어지는 모양새. 시즌 초 돌풍의 핵으로 불리던 기세는 꽤 많이 사그라든 상태다. 공격력이 부진한 것이 너무 크다. 최근 5경기에서 4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수비수인 페레즈가 기록한 골이 3골이 아니었다면 수치가 더 떨어졌을 것이다. 베투가 긴 침묵을 깼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애초에 공격의 마무리는 데올로페오 베투 투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방 투톱의 부진이 득점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중론.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편. 300의 스토퍼들이 전방으로 향하는 빈도가 높아 공간을 꽤 많이 허용한다는 것은 약점이지만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주면서 중앙 진입을 최대한으로 막는다.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점유율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코멘트 우디네세의 승리를 점친다. 우디네세의 최근 득점력이 아쉽지만 스페치아의 기본적인 수비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이전 경기에서 베투가 긴 침묵을 깼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디네세가 300과 수비적인 3명의 중앙 미드필더 구성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 안정과 점유율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때 언더를 노려도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우디네세 승 2.5 언더. 엘체 아직까지도 리그 승리가 없다. 리그 19위인 카디스와도 승점이 7점으로 벌어지는 등 현재로서는 유력한 강등 후보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팀의 연령대가 꽤 높다. 특히 수비진의 구성은 모두 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베르투 비가스 로코가 모두 30대에 접어든 상황이다.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큰 상황인데 라인을 내리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1대1 대응 능력도 썩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낮은 라인으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특출난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밀라가 역습의 전개와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역시 팀의 기동성을 책임지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밀라도 나이가 30대에 접어든 상황이고 최전방 보헤의 활약도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태다. 지로나 강호 빌바오를 잡아내면서 무승 행진에서 벗어났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빌바오 두 상위 전력을 상대로 1승 1무의 성적을 만드는 등 반등의 계기를 확실하게 잡았다. 이전 두 경기에서는 전력 차이로 인해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올 시즌 지로나의 컨셉은 철저한 지공과 점유율 확보.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은 전력에 비하면 꽤 좋은 53%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스투아니도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점유율에서 상대를 앞서면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다만 수비적인 리스크는 있다.
라인을 올리고 호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유형이라 뒷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허용하고 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아직 치르지 못한 모습, 기초 빌드업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오는 등 상대의 공격적인 난조에도 불구하고 실점 확률은 있습니다 하고 보아야 한다. 코멘트 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로나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특유의 점유율 확보와 지공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지로나가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는 팀은 아니지만 팀 주력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좋지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엘체를 공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언더도 함께 공략해보면 좋은 매치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지로나 승 2.5 언더. 빌바오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위가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 챔스권인 4위와의 차이가 승점 3점 차이라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순위 경쟁에 돌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빌바오의 장기였던 역습이 힘을 잃은 듯한 모습. 무니아인의 결장이 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습을 막기 위해 상대가 압박을 가하는 것을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면서 기점 역할을 하고 있던 선수라 역습의 힘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 중론. 이전 경기에서는 가르시아가 공백을 메우려고 해봤지만 패스 성공률 63%에 그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는 못했다. 더 문제인 점은 수비. 최근 비아레알전 1-0 승리 이외에는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적이 없었다. 비아레알이 올 시즌 정통 공격수의 부재로 인해 득점력 난조가 꽤 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대목. 수비진의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측면이 자주 붕괴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 바야돌리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그러나 홈 원정 스플릿이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정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로 인해 득점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중. 레온이 결정력을 바탕으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낮은 라인으로 인해 전진성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압박의 성공률이 높고 소시에다드와 베티스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해본 경험이 있다. 다만 원정에서는 아직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러보지 못한 상황. 특히 전반 실점 비중이 높아 경기가 초반부터 꼬이는 경우가 잦고 원정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향과 겹치면서 만회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기가 많다. 기본적인 수비 시퀀스와 순위 유지 능력은 점수를 꽤 줄만 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에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 코멘트 빌바오의 승리를 점치겠다. 일단 올 시즌 바야돌리드가 원정에서 좋지 못하고 특히 수비적으로 약점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빌바오도 무니아인의 이탈 이후 역습의 완성도와 날카로움이 다소 떨어진 상황. 시즌 초중반에 보여준 기세만큼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스코어에서는 언더를 점치는 것이 나아 보이는 경기다. 추천 배팅 빌바오 승 2.5 언더. 바이언 결국 우니온에게 빼앗겼던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챔스에서도 유일하게 조별 리그 6승을 달성하는 등 아주 순항하고 있는 상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누수가 있다. 더리우트가 무릎에 부상을 입어 이전 경기에서 빠졌으며 그 대체자로 나선 파바르가 불필요하게 파울을 범하면서 PK를 허용하고 말았다. 마즈라위도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를 이용해 상대 선수들이 비매너로 보일 정도로 거칠게 나서자 3-0으로 앞선 상황에서도 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나브리와 코망 등 측면 자원들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 그러나 추포모팅과 무시알라가 전방에서 밀러의 역할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등 체감되는 득점력 자체는 변함이 없다. 부상에 시달리던 자네도 이전 경기에서 교체로 복귀전을 치르면서 가지고 있는 공격에서의 패는 꽤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브레멘 연승을 거두면서 호시탐탐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순위 진입을 노리는 중. 6위인 라이프치아와도 1점밖에 승점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올 시즌 승격팀이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진입을 막으면서 동시에 짧은 역습도 노려볼 수 있는 방식. 크루그가 역습에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승격팀임에도 공격은 상위권 수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 경기에서 바이언이 상대의 거친 무브에 꽤 수비적으로 고전한 만큼 압박 위주의 플랜 A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다만 후반 실점률은 조절이 필요하다. 이전 경기에서 경기 막바지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 올 시즌 후반 실점 비율도 85%에 달하는데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주력들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바이언이 벤치에도 공격적인 카드를 많이 가지게 된 상황이라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에게 에너지 레벨에서 밀린다면 충분히 실점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멘트 바이언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일단 공격에서 가지고 있는 패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고 브레멘이 강한 압박 전술로 인해 후반에 많은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 바이언이 후반에 공격적인 교체를 감행한다면 팀의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면서 브레멘이 실점을 기록할 가능성을 높게 보아야 하는 상황. 다만 바이언의 수비 뎁스도 안정적인 편은 아닌데다 이전 경기에서 강한 압박에 꽤 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브레멘의 플랜 A인 압박 전술이 효과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오버 가능성은 충분하다. 추천 배팅 바이언 승 3.5 오버. 보훔 우니온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냈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연패의 늪에 빠졌다. 이번 경기를 치르고도 근시일 내에 레버쿠젠을 만나는 일정이 있어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은 박지 않다. 홈에서 의외로 강팀의 덜미를 잡은 경우가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와 우니온 베를린을 잡아낸 것인데 본인들이 점유율을 잡는 대신 다소 수세적인 상황에서 역습으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경우로 재미를 보았다. 다만 아사노의 이탈 등 보훔의 공격 전력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팀의 연령이 높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듯.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운영하려면 수비력이 단단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러나 보훔의 올 시즌 최대 약점은 수비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 킥을 내주고 있으며 1대1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유일한 무실점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기대 실점은 1.5점에 육박했다. 멘헨글라트바흐 승리를 거두면서 겨우 3연패에서 벗어났다. 순위도 8위까지 올리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이 가능한 상황까지는 만들었으나 번번이 발목을 잡히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 중 하나는 홈 원정 성적의 차이가 크다는 점. 올 시즌 리그에서 원정 승리를 단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다. 원정에서 1에서 3위 팀을 다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꼴찌 샬케에게도 2-2로 비기는 등 경기력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상황이다. 일단 원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유율 유지가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본인들의 플랜 A를 잘 가동하기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쥐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보훔이 전방으로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수세적으로 웅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정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잡고 티랑에 보완된 결정력을 바탕으로 많은 골을 노려볼 수 있을 것. 높은 라인으로 인한 뒷공간 리스크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코멘트 멘헨글라트바흐의 원정 첫 승리를 예상하겠다. 원정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에서 본인들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세한 흐름을 잡는 경우가 잦다. 보훔이 기본적으로는 수세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발전된 공격진의 결정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멘헨글라트바흐의 원정 약점이 마음에 걸린다면 뒷공간 리스크를 감안해 오버를 점치는 것도 좋다. 추천 배팅 멘헨글라트바흐 승 2.5 오버. 슈투트가르트 멘헨글라트바흐의 홈 강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한 라운드 만에 다시 16위로 떨어지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한 상황. 다만 전반적으로 올 시즌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는 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거둔 모든 승리를 홈에서 거두었다. 팀이 분위기를 타면 경기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점유율을 10% 이상 더 확보하고 있는 홈에서는 공격적인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득점이 없고 팀 최다 득점자도 수비수인 은분파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기라시와 함께 득점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 전력을 아주 저평가할 필요는 없을 듯. 문제는 수비.
팀이 꽤 공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에서는 뒷공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한 상황,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 시작부터 집중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헤르타 베를린 바이언에게 패배하면서 강등권 문턱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 경기를 지게 된다면 바로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상황, 헤르타 베를린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경기다. 그래도 이전 경기에서는 바이언의 수비진을 꽤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판의 관대한 성향을 이용해 거칠게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점유율에서 꽤 밀리면서 슈팅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7개의 슈팅 중 6개를 유효 슈팅으로 만드는 등 공격진의 활약도 꽤 괜찮았던 상황. 앞서 언급했듯이 슈투트가르트가 전반 초반에는 수비진이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경기 초반부터 거칠게 나선다면 득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수비진의 기동성은 큰 문제. 플라테나르트와 투사르 등 저지선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폼 저하로 스피드를 꽤 잃은 상황이다. 세르다르의 공 운반 능력이 역습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상대의 압박에 턴오버가 일어난다면 삼선과 수비 라인에서 커버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할 것. 코멘트 오버를 주력으로 추천한다. 두 팀이 모두 수비 라인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 슈투트가르트는 전반 초반 실점률이 상당히 높으며 헤르타 베를린은 수비의 기동성이 최악이다. 승부에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승패 접근보다는 최대한 언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확률을 늘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슈투트가르트 승 2.5 오버. 그레모넷의 스페치아가 밀란에게 지면서 강등권 탈출이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다. 다만 그레모넷에도 이후 5경기에서 밀란과 유벤투스를 만나야 하는 상황. 강등권 탈출 전망은 아주 밝지 않다. 리그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 다만 의외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팀 아탈란타나 나폴리도 그레모네세에게 실점을 허용한 바 있다. 하위 전력이라 웅크리다가 한 방을 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라인을 높이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의외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 상대가 웅크리는 성향이 잦은 홈에서는 다소 득점력이 부진하고 데세르의 결장도 뼈아프다. 다만 공격적인 기조로 인해 수비 전력 구멍을 많이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전력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허용하다가 대량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은 모습. 그나마 스리백의 핵인 핸드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주도권을 쥔 상대를 90분 내내 막아내기에는 전력 차이가 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밀란 스페치아를 잡아내면서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은 면했다. 이제는 월드컵 전까지 최대한 승점을 벌어놓고 후반기를 기약해야 할 때. 테오가 카드 징계로 인해 결장이 확정 때문에 레앙이 공격 상황에서 가지게 될 비중이 매우 커졌다. 테오가 전진으로 인해 전방의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주고 이전 경기처럼 직접 마무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격에서 의외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레앙도 최근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토날리, 레비치 등 주력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었기 때문에 전력 상황에서 밀란이 확연히 앞서는 것은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주전을 모두 출전시킨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꽤 좋았고 결과도 꾸준히 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는 밀릴 여지가 많지 않다. 코멘트 밀란의 승리를 점친다. 이전 경기에서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력들의 체력을 보충했고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도 가볍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루와 테오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력이 상당히 깎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 득점력이 생각보다는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스코어는 언더를 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경기다. 추천 배팅 밀란 승 2.5 언더. 본머스 4연패를 기록하면서 강등권 바로 위까지 순위가 추락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난타전이 나오는 등 공격적인 성과가 뚜렷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역시 문제는 수비일 것이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본머스의 기조가 강한 압박이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백업들이 가져와야 하고 올 시즌 본머스의 목표가 리그컵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전 리그컵 상대였던 노리치를 상대로도
세이디와 마르콘데스 등 리그에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으로 삼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제는 수비. 두 경기 연속으로 2골 차이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강한 압박으로 인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후반에는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전 두 경기에서도 후반에 내리 3골을 실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전하고 말았다. 최근 3경기에서 80분 이후에 실점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다. 에버튼, 레스터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팽팽했던 경기였으나 공격진의 발끝 결정력에서 경기가 갈리고 말았다. 이전 경기에서는 그나마 전방으로 가는 패스가 꽤 있었다. 칼버트 르윈도 볼경합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고 3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한 상황. 그러나 12개의 유효 슈팅 중 2개만이 골문으로 향했을 정도로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이 상당히 부족했다. 최근 팰리스전 3영 승리를 제외한 4경기에서 무득점이라는 점에서 에버튼의 전방 영향력 감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버튼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전 플리스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론돈이나 웰치 등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바 있다. 고드프리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리그컵에서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부상 회복을 한 선수들이나 주전 선수들 위주로 엔트리를 짤 가능성이 높을 듯. 코멘트 에버튼이 전력상 우세할 듯. 두 팀이 리그컵보다는 리그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에버튼이 본머스보다는 전력상으로 우세한 상황이고 본머스의 수비력을 크게 신뢰하기도 어렵다. 에버튼의 올 시즌 득점 감각이 썩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머스가 최근 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천 배팅 에버튼 승 2.5 오버. 오사수나 셀타비고도 잡아내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5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다. 상대에게 점유율은 내주 대 골은 내주지 않는 실리적인 운영이 꽤 돋보였다. 일단 이전 경기에서는 아스파스에게 필드골을 내주지 않은 것이 컸다. 아스파스의 득점 자체는 막지 못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한 것이었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철저하게 아스파스를 봉쇄하는 모습. 물론 이번 경기에서 마킹해야 할 레반도프스키와 아스파스의 레벨 차이가 아주 큰 것은 사실이지만 레반도프스키 이외의 득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량 실점을 면할 가능성은 점쳐보는 것이 좋을 듯. 아빌라가 이전 경기에서 결정력을 보여준 것도 호재. 이전 경기처럼 점유율은 내주고 직선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아빌라가 제한적인 기회를 골로 잘 연결시켜 주어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넘볼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롱볼 성향의 팀이라 기대 득점 수치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바르셀로나 알메리아를 잡아내고 피케의 은퇴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다만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얇았던 수비진 뎁스가 더 부족해져 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전 경기에서 크리스텐센이 복귀전을 치르기는 했지만 겨우 5분을 교체로 뛰었을 뿐이었다. 마르코스 알론소까지 센터백으로 당겨 쓰고 있는 상황. 발이 느린 알론소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크리스텐센이 센터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라인을 높이는 바르셀로나의 뒷공간 역습을 잘 커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스케츠 대용 조합으로 중원에서 꾸준히 수적 우세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호평할 만하다. 다만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에게 다소 치우쳐 있는 득점력은 고민. 이전 경기에서 덴벨레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빌바오전에서 1골 3도움을 몰아친 덕을 많이 보았다. 팀 레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엘 클라시코와 뮌헨과의 챔스에서도 레반도프스키가 꽁꽁 묶이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만큼 레반도프스키의 의존도를 점차적으로나마 줄여갈 필요가 있다. 코멘트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흐름이다. 기본적인 중원의 힘이 강해 점유율 확보에 큰 문제는 없고 전방 레반도프스키도 리그 적응 필요 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다만 현재 바르셀로나 수비 뎁스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전 경기에서 오사수나가 셀타비고에게 점유율은 내주지만 승리를 챙기는 실리적인 운영을 잘 구사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1골 정도의 실점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 오버를 점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